안녕하십니까, 래필입니다. 3월 9일 원자력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장이 크게 좋지 않았습니다. 두산 NWT를 비롯해서 지금 대형주들이 또 크게 내렸고요. 오히려 이제 중소형주들은 좀 잘 버티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시장이 좋지 않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고요. 증시 먼저 보게 되면 코스피는 5.9%, 6% 가까이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4.5% 하락하면서 오늘도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블랙먼데이가 또 찾아오게 된 거고요. 저번 주 월요일만큼 많이 떨어지진 않았지만 장중에 이제 반등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지만 아직도 하락은 진행 중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3조 5천억을 매도했고 기관 투자자가 1조 8천억을 매도하면서 양매도 진행되었고요. 지금 시간 외에서 더 가격이 내려가면서 실제로 이제 5.9%가 내려갔던 게 내일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5250포인트입니다. 코스피 지금 이제 쌍바닥 근처까지 한 번에 또 내려가는 형태고요. 자, 6300에서 쉬지 않게 올라가던 그런 분위기가 한 번에 그냥 전쟁 하나로 이렇게 이탈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쉽게 올라갔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도 쉽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좀 투기성 자금들이 많이 집중되던 상황이다 보니 빠르게 이제 빠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이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이고요. 이 증시를 끌어올린 그 근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 증시를 끌어내린 이 전쟁에 대한 분위기가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제 전쟁이 끝나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될 텐데 이게 만약에 이제 늘어지게 되면 코스피에 대한 타격은 계속 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힘겹게 올라왔는데요. 코스피 사실 이제 월봉으로 보더라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상승 동력이 깨지지 않을 지점만 좀 이제 잘 버티면서 2차 상승을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상황을 좀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3조 5천억을 매도하면서 오늘도 크게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 하루 정도는 조 단위로 매도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뭐 35조 원 가까이를 쉬지 않고 쏟아내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20일을 넘어서 60일까지 가면 최근에 이제 더 많이 매도를 했고요. 40조 가까이를 지금 쏟아낸 상황입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기관 투자자가 그 외국인 투자자의 물량을 좀 받아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흐름이 달라졌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근데 그 물량을 누가 다 받고 있냐? 개인 투자자가 받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중동 위기 때 지금 개인 투자자가 매수한 이 수량만 하더라도 거의 이제 20조 가까이 매수를 했거든요. 너무 무리하게 매수를 한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원래 금융투자가 코스피를 끌어올렸습니다. 코스피 이 금융투자가 상당히 이제 힘을 많이 주다가 최근에 그 매수를 이끌어오던 금융투자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지금 빠지고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지금 고점에 들어갈 생각을 하신 분들은 조금은 참으셨다가 좀 상황을 보고 움직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지금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한 번에 이렇게 4.5% 빠지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스피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눌러지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하락폭이 컸던 만큼 상승폭도 컸습니다. 코스닥은 거의 이제 하락폭을 다 메우는 그런 움직임이었는데 오늘 4.5% 사실 코스피보다도 좀 강했고요. 그러나 이 수급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가 사실 코스닥은 이전에는 매수를 해왔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코스닥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조 가까이를 던졌고요. 기관 투자자도 매수를 이어오다가 매수세가 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닥도 조금 이제 분위기를 살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1100포인트까지 갔는데 향후 움직임,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해외 시장은 오늘 니케이는 5.2%가 하락했습니다. 확실히 이제 저번 주는 코스피만 좀 공격을 받았다면 이번에는 니케이도 좀 같이 공격을 받았고요. 상해 종합은 어떻게 보면 잘 버티고 있습니다. 0.7%까지 빠졌는데 일단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우 나스닥이 일단은 아직 장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흐름을 좀 봐야 됩니다. 특히 니케이와 이제 이 한국 증시가 크게 내린 것을 보았을 때는 이 유가 상승에 대한 타격이 큰 이 국가 위주로 좀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는 것은 이 중동 사태가 빠르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 굉장히 이 주식에 대한 주가가 공격을 많이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빠르게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환율은 1487원인데요. 오늘도 거의 1500원까지 갔다 왔습니다. 지금 뭐 들쭉날쭉해서 그래도 1500원을 잘 버티면서 저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확실히 지금 하향하던 그런 환율에 대한 추세에서 이렇게 상승에 대한 추세가 완전히 나왔고요. 특히 내려가는 그 저점 자체가 높아지면서 환율이 점점 이 1,500원에 대한 압박을 상승 수렴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느덧 이렇게 이제 이 위를 크게 넘지 않고 잘 눌러진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지점을 뚫고 한번 크게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보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500원이라는 의미 자체가 사실은 이제 그동안 인위적이든 아니든 결국에는 오랫동안 이 방어선을 구축해왔던 지점이었기 때문에 이게 쉽게 뚫리는 순간 상당히 우리 이 심리적인 저항성이 뚫렸다 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 생각보다 더 빠르게 1,550원, 1,600원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1,500원을 방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움직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수 선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 지표는 미국 증시 일단 1% 정도씩 빠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는 않고 있고요. US테크100은 오늘 오전에는 상당히 크게 떨어졌다가 2%대까지 떨어졌다가 1%대까지로 좀 반등을 했습니다. 향후 이제 움직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나스닥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 조금 위태위태하다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증시는 이미 추세가 꺾이긴 했지만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이 박스권 안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000, 22,000을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이제 오르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닌 그런 상황을 만들었는데요. 근데 최근에 이제 21선과 61선, 21선과 121선이 데드 크로스를 만들면서 하방 압력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환율 그래프와는 다른 모습이죠. 오히려 우리나라는 1,500원을 뚫을까 말까 하는 상황이라면 이 나스닥은 22,000포인트를 아래로 꺾을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 지점이 무너지는 순간 생각보다 빠르게 쏟아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이제 이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겹치게 된다면 생각보다 나스닥에 대한 조정세도 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그런 이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나스닥은 잘 버티는 듯 하면서 쭉쭉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그 뒤에 이제 그 상황이 해결이 되면 빠르게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 중동 사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잘 버텼는데 이번에도 한번 쭉 이렇게 뺐다가 올리는 과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상황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은 이 원유입니다. 원유가 국제유가가 오늘 거의 120달러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거의 30% 가까이 상승을 했다가 지금 상승세가 좀 꺾였는데요. 13%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내려서 유가가 다시 안정화를 찾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단기 이제 급등에 대한 그런 일부 뭐 이렇게 꺾이는 움직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유가에 대한 이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방심하기는 이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쉽게 100달러를 돌파한 상황이라서 그 이상 충분히 뻗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최고치는 150달러까지 이전에 치솟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금융위기가 나타나기도 했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가를 계속 높이고 싶어하는 그런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세력에 대한 의도대로 혹은 미국에 대한 압박 따라 이렇게 움직임이 달라질 것 같으니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항상 이제 움직임을 보면 급하게 올라가면 급하게 내려왔던 게 유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봤을 때도 이번에도 급하게 올라갔다가 떨어질 확률은 높겠지만 이 급하게 올라갔다 떨어지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충격이 과연 이 전체적인 AI에 대한 이 인프라를 어떻게 영향을 줄지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많은 빚을 투자해서 AI에 대한 산업에 집중을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무리하게 투자를 했던 기업들도 많고요. 무리하게 투자했던 국가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 갑자기 치솟았다가 떨어지는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 마진콜이 발생한다든지 혹은 갑작스럽게 이제 투자를 회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든지 대출 금액이 나오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의 움직임들이 갑자기 기업들에게 줄 파산을 만들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불리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향후 이제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유가가 이제 중동에서만, 기름이 중동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최대한 미국에서도 이제 비축유를 풀고, 그 다음에 이 러시아산 뭐 제재를 풀어서 러시아의 기름도 이 유입을 시키고 하겠지만, 사실 그것 자체가 이미 미국의 의도와는 좀 벗어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 문제가 있다. 지금 금값도 조금 눌려지기 시작합니다. 금은 안전자산으로 이제 인정받기도 하지만 사실상 이번에는 반도체에 대한 영향으로 좀 안전자산의 이 느낌을 떠나서 많이 올랐죠. 그래서 좀 이 경기에 대한 침체 우려,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좀 같이 눌러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천연가스는 오히려 급등을 합니다. 사실 이제 유가도 중요하지만 이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는 것이 또 부담스러운 국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천연가스, 유가 모두 다 급등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국채금리가 치솟기 시작합니다. 4.18%. 트럼프 행정부는 이 국채금리를 떨어뜨려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잘 떨어뜨리면서 장기금리 내려오면서 이제 이 연준 의장 바뀌면 금리를 서서히 내리겠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그게 한순간에 지금 4.2%대까지 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또 국채금리가 높게 올라가면 당연히 금리를 내리기 어렵고요. 기준금리 내려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 시장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계속 금리가 높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특히 한국 금리가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이 한국 10년물 국채금리가 3.7%대까지 올라오면서 다시 이렇게 이 고금리 시대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계속 이제 그런 금리 동결을 하면서 시장에 대한 충격을 완화시키려고 하겠지만 계속 이제 이 시장 금리가 올라감으로써 우리나라도 경제에 대한 타격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는 2.7%대가 이제 9월이었다면 지금 거의 이제 6개월 만에 지금 3.7%, 1%대가 올랐습니다. 우리는 계속 지금 기준금리 동결하고 있는데요. 장기금리, 시장금리는 이미 1%가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 괴리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부담이 되고요. 그리고 일본 금리도 같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향후 채권에 대한 시장도 요동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뭐 사실 좀 길어지고 있는데요. 종목에 대한 분석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고 앞으로도 시장을 지배할 만한 소식들은 이 중동에 대한 전쟁 소식이기 때문에 그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영향들이 어떤 거시적인 영향을 주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종목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좀 막바지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내용을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결국은 이란이 새 최고 지도자로 하메네이 차남 모즈타바를 선출을 했습니다. 이 모즈타바라는 인물은 강경파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메네이 차남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메네이 차남이라서 사실 이미 이전부터 유력하게 검토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는 사람이었고요. 이 강경파보다는 친미 성향, 그 다음에 협상이 가능한 인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결국에는 신정체제, 그리고 미국에 대한 반미 강경 대응을 하겠다라는 이 인원을 지금 뽑아버렸습니다. 그럼 트럼프는 또 이제 이 이란이 여전히 갈등을 해소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그 향후 이제 이란에 대한
상황이 격화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뉴스가 나오면서 유가가 거의 110달러 이상으로 치솟았고요. 그리고 환율도 많이 올라가면서 상당히 크게 충격을 받았는데, 이제 향후 이제 이 새로운 최고 지도자와 트럼프가 어떻게 또 이 움직일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란 혁명 수비대는 모주타바에 완전 복종하겠다, 맹세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결사항전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표출을 했기 때문에 상황이 좋아질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트럼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은 지도자는 죽는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또 이제 참수작전에 대한 압박을 했고요. 그래서 향후 이제 이 참수작전이 또 진행이 된다면 이젠 전쟁이 계속 길어진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또 참수를 하면 계속 저렇게 이란에 대한 새로운 지도자가 창출이 될 거고, 이게 계속 늘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란은 지금 목표가 딱 하나입니다. 이 전쟁을 이란과 미국만의 전쟁으로 끝나지 않겠다. 이란, 이스라엘, 미국으로 끝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귀신 작전이죠. 모든 세계가 이 전쟁에 영향을 받도록 하고 최대한 미국을 압박해서 이 전쟁을 끝내고 이제 본인들의 그런 이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라는 게 최종 목표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레인의 정유시설까지 공격을 했고요. 주변에 있는 그런 에너지 시설을 공격함으로써 지금 계속 석유에 대한 생산 차질을 만들고, 그러니까 석유에 대한 이 가격을 끌어높이기 위한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드론 공격으로 알마미르 정유시설이 화재가 발생했고요. 그래서 이제 운영 차질이 생겨서 계약 이행이 어렵다. 그래서 점점 이제 불가항력을 선언하는 국가들이 많아지면서 전 세계의 이 석유 창고들이 지금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너지 시설을 넘어서 담수 시설까지 공격을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유 시설을 이스라엘이 이란의 정유 시설을 때려버렸고요. 그래서 그게 뭐 석유비가 내린다는 그런 기사까지 봤는데요. 미국이 이제 아무래도 유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완전 불을 지펴버린 이스라엘에게 항의를 해버렸습니다. 서로 이제 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제는 뭔가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했다. 의도대로 지금 되지 않는다라는 게 보여지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담수 시설까지 공격을 함으로써 이제는 중동 전쟁이 점점 이제 심해지고 있다.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다른 국가가 참전을 하는 겁니다. 근데 UAE가 어제 갑작스럽게 이제 이란을 공격했다, 보복 공격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발 소식이었고요. 아랍에미리트는 그거를 이제 부인하긴 했지만 향후 이 움직임을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미 이제 이란으로부터 공격을 받았고 굉장히 이제 이 적대감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걸 이제 공격을 확대할지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참전국이 늘어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전쟁 상황이 꼬이게 되면 이제 제5차 중동 전쟁이 되겠죠. 그러면 정말 이제 유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갈 거고요. 이 AI에 대한 산업 자체가 근반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트럼프가 사실상 이제 이 AI에 대한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쿠웨이트, 아라비아, 그 다음에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등 이제 중동의 주요 국가를 다니면서 본인이 이제 세일즈를 펼쳤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칩 가져가다가 여기 이렇게 데이터 센터 운영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동 자금을 끌어와서 미국에 또 AI를 활성화시키는 그 조치를 취했는데 이번에 이란을 때림으로써 이 상황들이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가들이 지금 석유 생산을 중단했고요. 그럼 석유를 팔지 못하니까 자금에 대한 압박을 받겠죠. 유가가 아무리 높아봤자 석유를 팔지 못하면 돈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중동 국가들은 AI에 대한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투자를 축소시킬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런 것들을 이란에 또 이제 이 데이터 센터들이 타겟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에 대한 투자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고 이게 지속이 되면 이제 저기에 데이터 센터를 추진했던 그런 프로젝트들이 계속 늘어지면서 뭐 이런 이 비용들이 꼬이게 되는 거겠죠. 영국과 이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LNG가 거의 없습니다. 재고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점점 이 LNG 수송이 지금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겼죠. 특히 카타르 LNG요. 그래서 그게 점점 길어지면 유럽 전역도 셧다운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에너지난에 휘휩싸이게 되는 거고요. 러시아만 좋은 상황이 생겨버린 거죠. 그러면
불가피하게 러시아 제재를 풀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텐데 이란이 그것을 노리는 것인지 아니면은 어떠한 상황이 될지는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이겁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유가가 급등했다가 해결되면 급락할 거다. 그럼 주가도 떨어졌다가 올라갈 거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제 이 탄성이 있어서 시장이 원래대로 회복이 되었을 때가 가능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사건이 터진 때가 부실률이 위험한 시기에 터졌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거죠.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 상태였는데 이 사모에 대한 신용 공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AI 산업이 지금 동맥 경화가 일어날 수 있다. 지금 국제유가가 돌파를 이렇게 엄청나게 천정부지로 올라가면서 지금 천문학적 자금을 조달해온 기업들의 돈줄이 막힐 수 있다는 그런 상황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블랙록도 인출 제한이 걸렸다라는 얘기인데요. 지금 미국의 금융주가 급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운영하는 사모신용 펀드가 빗발치는 환매 요청을 견디지 못하고 초유의 자금 인출 제한을 단행했다고 합니다. 이 자금 인출 제한이라는 것은 환매를 해도 돌려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투자자들이 돈이 묶여버린 거고요. 이 상황 자체가 지금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에만 순자산 가치의 9.3%에 달하는 환매 요구를 받았는데 5%까지만 인출을 허용하고 나머지를 거절한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점점 더 이 공포감이 커지고 다른 곳에서 이제 환매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매라는 것 자체가 AI에 들어갈 돈들이 회수가 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영국계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지금 자산의 7.9%에 해당하는 38억 달러 규모의 환매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블랙스톤이라는 사모 신용 펀드가 임직원까지 자산 매입에 나섰다라는 소식까지 있습니다. 지금 완전 이제 숨이 찬다는 뜻이죠. 이제는 돈 구할 데가 없어서 임직원에게 돈을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 상황들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퍼지고 뭔가 트리거가 하나 탁 터지는 순간 AI에 대한 거품 붕괴, 말 그대로 산업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위험하다. 트럼프는 간단하게 보죠. 유가 올라갔다가 떨어질 거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충격이 그대로 이제 이 신용에 대한 시장으로 연결이 될 텐데 가장 지금 신용이 많이 일어났던 그런 AI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일어났던 그 시기에 이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전쟁에 대한 그런 해결이 필요한데 오히려 미국은 사우디 주재 외교관 첫 철수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중동에 대한 확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그런 평가가 많고요. 단기간에 이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길게 느껴지시겠지만 여전히 4에서 6주를 생각을 해본다면 3월 초부터 이제 이 사건이 벌어졌죠. 그럼 9일째 벌어지고 있습니다. 4에서 6주면 아직도 멀었죠. 3월 말까지는 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그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있다면 지금 트럼프는 2차 작전을 준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2차 작전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하메네이에 대한 차남을 제거하는 작전, 참수 작전을 다시 한번 하는 거. 그 다음에 플러스로 해서 이제 쿠르드족이 아닌 미국의 지상군을 투입을 해서 특수군을 투입해서 아예 이란의 핵 이 시설을 파괴하거나 반출을 하는 그런 이제 작전을 펼칠 수 있겠죠. 이 두 가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일어나는 순간 또 한 번 이제 극렬한 저항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때 한번 충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유가가 얼마나 올라갈지 그러고 그런 상황이 이제 본인이 이란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까지 갔을 때 최고로 이제 격렬하게 저항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러면 주변국에 있는 이 에너지 시설들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은 차분하게 이 시장을 흘러가는 대로 좀 지켜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상황이고요. 이 폭락하면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폭락에 대한 깊이가 얼마나 될지는 지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은 지금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3월까지는 계속 위기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3월에 이 위기가 이어짐으로써 시장에 대한 이 뭔가
펀더멘털이 무너지는 시기가 온다면 제가 4월에는 좋아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4월에도 계속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월에 해결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계속 그 상황을 좀 주시를 해 보겠습니다. 자, 너무 이제 부정적인 얘기만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아무래도 우리는 원자력 테마 투자이기 때문에 이 원자력 테마에 대한 가능성을 또 이제 말씀드려야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 하와이주에서도 SMR 포함 선진 원자로 기술 검토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이미 원자력 혁신이 일어나고 있고요. 소형 원자로가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대형 원전보다는 소형 모듈 원전에 좀 집중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늘어나는 이제 AI에 대한 전력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빠르게 지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송전망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 시설들을 만들 텐데 그게 SMR이 딱 적합하기 때문에 준비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이 SMR에 대한 움직임들을 우리가 주시해서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거 대미투자법입니다. 요게 이제 이번 주에 처리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일에 예정 본회의 처리 시 대미투자공사가 이르면 상반기에 신설된다. 12일에 이제 통과가 되는데요. 12일이면 지금 목요일 정도네요. 그래서 통과가 되면 이제 미국의 관세는 올라가지 않겠죠. 지금 사실 관세 문제보다도 중동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이 대미투자에 대한 이 이슈가 좀 많이 묻힌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1호 투자를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일본도 대미 투자 2호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개가 겹치죠. 내용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원자력 발전 투자를 집중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미국이 계속 저 전쟁에 돈을 쏟아붓는다면 향후 이 원자력에 대한 에너지 투자,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담감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전쟁에 많은 돈을 부어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돈을 찍어내려면 또 채권을 발행해야 되고요. 그러면 미국의 채권 금리가 또 올라갈 거고 채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계속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딜레마인 상황이라서 조금 계속 이 상황을 연결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건 또 하나 있죠. 무탄소 시대 중에 특히 이 SMR 추진선입니다. 그래서 원유를 이제 가지고 배를 운용하는 게 아니라 SMR을 통해서 운용한다. 그러면 뭐 저렇게 이제 원유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사실상 배를 운용하는 데는 문제가 전혀 없겠죠. SMR 자체가 향후 그 대체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사건으로 아마 더 가속화가 되겠죠. 빨리 이제 SMR로 대체를 해서 지금 기름 넣는 배들을 SMR로 다 바꾼 다음에 이제는 원유 공급 없이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고 그러면 선박 운영 기업들도 안정적으로 계속 운용이 가능할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향후 계속 주목을 받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부산시에서 SMR 보조기기 제작 지원센터를 구축 사업을 9일에 착공을 하게 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SMR 보조기기를 우리나라 시 차원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저 강소기업들이 집중되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한국원전이 또 이제 해체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점점 이 고리원전도 해체하고 해체를 해야 되는 원전이 늘어날 텐데 이 시장이 이제 중요합니다. 근데 11조 블루오션 싸움이 열리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두산과 한전 KPS가 2파전을 벌이게 된다라고 합니다. 원전 폐기물 처리에 대한 입찰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상부로 이제 상부 헤드, 원자로 상부 헤드, 그다음에 증기 발생기, 실증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런 이 원자로를 해체를 하는 기술과 그다음에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폐기물을 보관하는 기술이 핵심 기술이 될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조금 더 유리하다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꾸리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 태웅이라는 기업의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주가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두 기업이 협력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지금 바로 소식으로 넘어가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순서를 좀 바꿨죠. 그래서 지금 다시 보면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4.5% 정도 빠져서 93,500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뭐 조금 더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요. 시장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가 200만 주까지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도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한국 증시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어쩔 수가 없다라고 보고요.
만약이라도 사태가 심각해진다면 충분히 더 빠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하셔서, 근데 만약에 이렇게 빠졌을 때 올라가는 타이밍이 되면 빠르게 올라간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현대건설도 지금 MSCI 이슈 이후에 좀 무너지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도 잘 버팁니다. 기관 투자자 위주로 매도가 좀 쏟아졌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여전히 매수를 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외국인 투자자 그래도 이 전체 시장에서 나가고 있는데 잘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한전기술도 지금 6.7%까지 빠졌고요. 이 미국의 이슈가 나오면 아무래도 같이 올라갈 텐데요. 지금은 좀 시장 분위기도 좋지 않고 서서히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같이 매도했고요. S&T에너지는 오히려 잘 버텼습니다. 41,800원. 그래서 뭐 지지라인 만들면서 좀 올라가고는 있는데요.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더 힘을 받아서 올라가는 그 시기가 오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일단 외국인 투자자가 이 S&T에너지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LNG에 대한 그런 산업이 더 활성화가 되면 올라갈 겁니다. BHI도 마찬가지 96,300원으로 10만원 근처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1,500원 정도 올랐고요. 오늘 이제 기관 투자자 위주로 매수가 좀 있었고 외국인 투자자 매도했습니다. 연기금과 투신이 좀 매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성원밴드도 5% 정도 반등해서 61선 찍고 V자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35,500원. 그래서 오늘 LNG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기관 투자자 16만 주 정도 매수했고 투신이 좀 매수를 했습니다. 태용도 38,800원으로 오늘 시장에는 굉장히 크게 올라갔다가 좀 눌러졌고요. 일단 전체적으로는 뭐 이 퐁당퐁당 형태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이고요. 네, 지금 외국인 투자자는 17만 주 매도했고 기관 투자자는 14만 주 정도 매수했는데요. 연기금, 투신 모두 매수했다. 기관 투자자가 최근에 좀 리드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지는 850원 하락해서 3.7% 하락했고요. 일단은 좀 쉬어가는 느낌이죠. 그래서 큰 폭의 하락 이후에 큰 움직임 없이 지지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외국인 투자자 이탈하고 최근에는 조금 기관 투자자 매수도 뜸해지면서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성파워텍도 5% 정도 빠졌고요. 고점 대비해서는 좀 크게 반등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수급도 외국인 투자자 조금씩 매도하고 있고요. 우리기술은 정말 잘 버티네요. V자로 지금 큰 폭을 고를 파고 좀 움직였는데요. 다시 한번 시장이 좀 떨어지면 이것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외국인 투자자 많은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 계속 좋지 않고 일단 이 중소형주들 특히 LNG 관련된 특성 있는 종목들이 좀 힘을 받았는데 좀 일시적일 수 있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아무래도 워낙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은 주가가 올라갔냐 떨어졌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 주가를 끌어내린 이 요인이 되는 요소가 언제 없어지느냐, 언제 해결이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증시가 이렇게 무너졌기 때문에 이미 2차 파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라서 조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 떨어져서 한국 증시가 무너진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 이슈가 끝날 때까지는 좀 살아야 될 것 같다라는 것이고 섣불리 끝난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계속 주시하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가 잘 넘어간다면 V자로 혹은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이 위기가 극복되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이제 버블이 터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양쪽 다 존재하기 때문에 그 트럼프가 그 상황을 어떻게 조율하고 해결하는지가 결국에는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